코로나 사태 때 일본 애들 국뽕 쩔었잖아. 일본어 발음은 파여름이나 이런 발음이 아니고 부드럽기 때문에 비말이 전파가 안 되고 그래서 코로나가 잘 안 걸린다 이런 국뽕 했었잖아. 근데 이런 것도 또 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 악수나 포옹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일본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래. 일본의 전통. 야, 요까지 게 일본의 전통이란다. 내세울 문명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국뽕하는 거야, 애들. 국뽕 방송이 일본 되게 좋아해. 외국인이 놀랐다. 일본의 신기한 점. 고깃집에서 고기 먹기 시작한 지 한 100년밖에 안 된 애들이 우스기리니쿠를 먹는 것은 일본인뿐. 우스기리가 뭐냐? 우스기리. 얇게 고기를 썰어서 먹는 거는 일본인밖에 없다고 또 국뽕에 빠진 거야. 아니, 고기를 얇게 썰어서 먹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냐? 우리도 대패 삼겹살이다 얇게 다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해외 서양 국가도 이렇게 얇게 잘라 먹는 나라들 있어. 요까지 거를 국뽕이라고 방송을 한다. 서양인들 막 이렇게 얇게 자른 고기 대단하네요. 일본 대단한 나라네요. 막 이런 것들 보고 놀라요. 쪽팔리는 거지. 일본 애들 국뽕은 상상을 초월해. 근데 중국 애들, 인도 애들은 더 죽여. 우리나라 국뽕 없는 편이야. 또 이런 국뽕도 있더라. 김이나 해조류를 날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인뿐이래. 엄마, 미역, 김, 다시마 이거 훨씬 더 다양한 요리법으로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지네들만 이걸 소화해낼 수 있대. 옛부터 해조류를 먹는 습관이 있던 일본인의 장 안에 박테로이데스 플레베이오스라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해조류를 일본인만 먹을 수 있단다. 아이고야. 저 김을 만드는 방법도 조선 한반도에서 전래가 된 거야. 얘들은 김도 날로 먹어요. 그냥 간장 찍어서. 우리처럼 들기름을 발라서 샥샥 구워가지고 맛소금 뿌려서 맛있게 못 먹는 애들이 날로 그냥 간장 찍어 먹는 애들이 무슨 해조류를 먹을 수 있는 거 일본인밖에 없대. 집단 정신병자, 정신착란증 국가라니까.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느낄 거야. 한국에서도 김을 먹어? 한국에서도 밥을 먹어? 내가 진짜 어떤 미친 또라이한테 한번 또 들은 제일 충격적인 게 한국에서도 기무치를 먹어? 기무치가 일본 건지 아는 있어. 한국에서도 명란젓을 먹어? 한국에서도 카레를 먹어? 얘들은 집단 정신병원이야. 카레도 지네 거라고 아는 들이 있더라니까. 우동, 라멘조차도 다 한반도나 중국에서 간 거야. 샤브샤브도 중국, 몽골에서 간 거고, 스시도 동남아에서 전래가 된 거고, 얘네 전통 요리조차 없는 신박한 애들이야. 한국에도 지하철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시야가 좁은 거지. 글로벌화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글로벌화를 한민족보다 100년 먼저 시작해서 꿀을 빨다가 이제는 갈라파고스, 잘라파고스화 돼서 섬 안에서만 살아. 애들이 해외도 잘 안 나가. 못 나가. 무서워서 또 못 나가는 애들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애들도 있고, 유학도 잘 안 가고. 집에 컴퓨터 없는 애들이 있어. 나 대학교 교수할 때 레포트를 써라고 하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학교에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일찍 와서 그걸로 타이핑하는 애들 천지야. 그리고 이 키보드 있잖아. 컴퓨터 자판 키보드를 못하는 대학생들이 엄청 많아. 스마트폰으로 요거 이상하게 타이핑하는 거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거. 그것만 빠른 애들. 키보드를 써본 적이 없는 애들 많아. 노트북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대학교 규정이 있어. 또 노트북 없는 애들도 많은데다가 있는 애들도 학교에 노트북 가져오면 안 돼. 금지. 대학교에서. 와, 학교에 와이파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학교 그만두기 전까지 막 우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설치는 시켜놨는데 후진국이야. 이제 후진국. 얘들 수준은 실생활 수준을 보면 일본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수 교육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사용법 요거 가르쳐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포토샵이다 별의별 프로그램들 다 쓸 줄 아는데 자격증도 다 따놓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못 써서 대기업 연수 과정에서 신입사원들을 가르친 과정이 있다고. 컴활 같은 거는 자격증으로 쳐주지도 않지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국뽕이 있다. 일본 애들 속 시원하게 마시려면 역시 차가운 게 좋아. 찬 맥주를 마시는 건 일본 정도뿐이지 해외에서는 대체로 상온에서 마신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찬 맥주를 즐기고 식재료의 깊은 맛을 개발해 즐길 줄 아는 놀라운 일본인. 차가운 맥주를 먹는 게 또 국뽕이다. 이거 진짜 신박하다. 얘들 상 줘야 되겠다. 국뽕 소재 찾기의 대망들이구나. 차가운 맥주 다 마셔. 미국도 콜드비어 엄청 차갑게 해서 먹어. 근데 중국 애들은 차갑게 먹는 걸 되게 꺼려해. 아이스크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차가운 맥주 잘 안 마셔 애들이. 그건 사실인데 그게 일본에만 있다고 하는 건. 일본 애들 서점 가보면 국뽕 책들, 미친 정신착란증 책들 천지야. 중국, 한국을 버리기 시작한 세계, 각국에서 성장하는 혐한의 실태, 세계 문명의 기원은 일본이다. 세계에서 존경받는 일본,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 살아보세요. 나는 일본이 가장 살기 좋았습니다. 영국에서 볼 때 일본은 무릉도원에 가까운 국가, 유럽에 살아봤다. 구승 1패로 일본 승리, 이런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 팔려. 이슬람 사람들은 왜 일본을 존경하는가? 일본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아시아가 칭찬하는 일본, 요런 거 베스트셀러 돼. 진짜 잘 팔려. 일본의
사는 영국인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진짜 이유. 서양에서는 대접 못 받는 찐따 백인들이 있어. 이런 애들 일본에서 있으면 백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우대해주니까 일본 나 좋아하는 일본에 빠진 찐따 백인들이 있어요. 일본 방송에도 많이 나와. 일본의 패배, 세계에서 배제되는 중국. 지금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미국도 뜬 상황이야. 일본은 영국보다 50년 앞섰다. 일본은 왜 아시아에서 사랑받는가? 일본의 전쟁 사실은 옳았다. 한국, 중국이 숨기고 싶은 사실. 일본인은 왜 세계에서 존경받는가? 얘들은 정신착란증, 집단 최면에 빠져있는 정신병자들이야. 일본인의 은혜를 잊은 중국, 한국인의 어두운 마음. 일본인이 되고 싶다. 유럽 27개국에서 본 일본인. 키도 존만하고 어조비에다가 허접한 애들이 되고 싶은 백인들이 누가 있어? 자판 클래스라고 하는 국뽕 잡지도 있어. 국뽕만 계속 만드는 잡지. 우리는 국뽕은 애교 수준이란게요. 일본의 정신병자들 되게 많어. 변태도 되게 많고. 국뽕 지수라는 게 있다? 내가 이상한 통계 자료 찾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국뽕 지수라는 게 있어. 근데 국뽕 지수 보면 일본을 뛰어넘는 애들이 또 있어요. 대충 감 오지 않아?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얘들이 요게 국뽕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건데 가장 강하게 느끼는 데가 터키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국뽕에 쩔어있는 애들이야. 터키.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 애들 국뽕 쩐다? 얘들 장난 아니야. 얘들 거의 광신도급이야. 내가 베트남 학생들, 유학생들 담당을 한 적이 있는데 근자감 장난 아니야. 베트남 애들 왜 국뽕 근자감 쩌냐?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자복하는 거야. 강대국들한테 진 적이 없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왔다. 얘들 근자감 쩔어. 한국 애들한테 무시당하다고 그러면은 폭동이 일어난다니까. 미국 이겼지, 프랑스 이겼지, 중국도 이겼어. 이긴 게 아니라 버틴 거지. 그냥 버틴 건데 어찌됐건 걔들은 이겼다고 자복하지. 땅굴 파놓고 버틴 거지. 미국한테 이긴 게 아니라. 인도 애들 장난 아니다. 국뽕. 하여튼 우리나라는 국뽕 세계에서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뽕 하나 또 알려줄게. 우리는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 국뽕인데 우리는 별로 자부심 안 가지는 건데 세계에서 좀 인정하는 게 있어. 폰화라고 있어요. 폰화. 이게 뭘까? 이게 팬들이 세계에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야애니 알지? 야애니. 야애니를 대체하는 한국의 야한 만화. 폰화. 포르노 폰에 만화의 화를 붙인 거지. 이 폰화라는 게 확산되고 있대. 매니아층들이. 글로벌하게 확산된 건 아니고 매니아층 상대로. 또 고유 명칭이 인터넷 사전에도 등록이 됐어. 일본의 헨타이나 야애니 이런 그림체나 다르게 그림체도 일본과 다르고 플롯을 중시하는 한국의 떡툰. 한국말로 재밌게 얘기하자면 이 폰화가 떡툰이에요. 떡툰이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많대. 쩔어. 국뽕 쩔어. 떡툰. 떡툰이란 단어 좋다 야. 폰화보다. 하여튼 이 떡툰 폰화가 뭐냐면 가리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이런 거야. 한국산 야애니 떡툰. 그러니까 이게 한국 그림체로 이렇게 그린 거지. 근데 이게 세계에서 팬층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대요. 일본보다 그림체나 표현법이나 스토리가 좋대. 나는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단다.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봐요. 나는 원래 만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하여튼 폰화가 확산 중이다. 국뽕에 대한 이런 통계 조사 자료가 있는데 일본은 세계 최고의 상위권 국가다라고 하는 국뽕 수치가 일본이 경기가 좋을 때는 국뽕 수치가 낮았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 90년대부터 국뽕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 경제 파탄의 현실 도피를 국가 차원에서 국민을 우민화하고 국뽕에 빠지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 진짜 나라가 잘 나갈 때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 별로 없었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국뽕 수치, 일본 자국에 대한 자부심 또 늘어나. 그걸 보면 선진국일수록 국뽕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어. 일본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지. 또 일본 국뽕인데 큰 선박 배에 대형 디젤 엔진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 백인이 이 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일본 사람이 막 자랑을 해.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본국이란. 지금 세계 선박 시장 1위가 한국인데. 그리고 디젤 엔진을 만든 건 독일 사람인데 디젤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일본이 만들어낸 거래. 정신 장난증이야. 일본 배들은 별거 없었는데 배가 두동강이 나. 야 이렇게 두동강이 나버려. 이러면서 막 디젤 엔진을 지네들이 만들었댄다. 이거 다 일본 배들이야. 엄청난 민폐지. 세계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민폐국까지. 일본 애들 설계, 선박 설계나 이런 게 기계 설계 이런 게 생각보다 내구성 좋지 않다. 얘들은 철학이 부족한 애들이라서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을 못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디에 하중이 들어가고 이런 거를 계산을 제대로 못해. 제일 중요한 거를 놓쳐. 회의 같은 거 회사에서 해봐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애들은 접근을 안 하고 다른 잡다한 거에 막 꽂혀가지고 그거 집중하고 있어 애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임기응변에 능하지. 왜냐면 포인트를 잘 아니까. 철학이 있으니까 한민족은 철학의 민족이야. 모든 철학이 한국에 들어오면 세계 최고가 돼. 종교도 물론이고 불교든 기독교, 개신교건, 유교건 다 들어오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그 철학을 사랑하는 게 한민족이야.